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사격을 하는 도중에 미사일 하나가 강릉 공군 기지 내로 떨어지는 낙탄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군과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제 국방위 국정감사 이 문제로 여야가 부딪혔는데요. 군 장성 출신이자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자, 의원님. 본격적 얘기하기 전에 좀 속보로 지금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를 했거든요. 네네. 그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탄도미사일 2발을 지금 발사를 했고 12일간에 6번째 지금 도발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렇죠. 왜 쏜 겁니까, 이거는 또? 예, 오늘 두발 아침에 6시 01분에서 23분 사이에 두 발을 쐈거든요. 예. 그런데 북한 외무성에서 오늘 발표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이제 안보리가 소집이 됐습니다. 어제 그저께 북한에서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안보리가 소집됐는데 이에 대해서 강력히 북한 외무성은 현재 규탄을 하고 있고 또한 도널드 레이건 항모가 다시 동해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난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맞불 개념으로 사격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핵실험 할 것 같다 그런 얘기까지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좀 어제 사고부터 한번 좀 짚어보면요. 네. 어제 낙탄 사고 때문에 화재가 지금 크게 발생했는데 소식 자체는 하루 뒤 아침에야 나왔습니다. 이 대응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도 좀 지적을 했는데 일단 요 얘기부터 먼저 좀 해주십시오.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대응이 왜 이렇게 늦었죠? 네, 그렇죠. 그 4일날 그저께 저녁 11시에 북한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지대지 미사일 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현무2 사격을 11시에 밤에 했었는데 이것이 비정상 궤도로 날아가서 후방 1.4km 지점의 발사 지점으로부터 떨어져서 거기에 하염에 휩싸이고 불이 났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0시간 30분 후에 알렸죠. 국방부는. 그래서 그때 11시에 밤 11시 이런 상황이 일어남으로써 강릉에 있는 주민들과 시민들은 혹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또 왜 하염에 휩싸인 것이냐, 전투기가 떨어진 것이냐, 폭발을 한 것이냐, 탄약고 여러 가지 낭설이 났죠. 그런데 또 1시쯤 돼서 새벽 1시에 여러 가지 포탄 사격의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전쟁이 난 것 아니냐라고 해서 전쟁이 공포 속에 살았는 그 밤을 치렀죠. 그런데 국방부 대응은 너무나 늦었습니다. 늦었다고요? 10시간 30분 후에 현무2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날 9시 30분경에 이렇게 군은 늑장 대응을 했던 것이죠. 이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대통령한테 보고되는 과정, 또 안보실 결정 이 부분을 낱낱이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뭔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뭔가 속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조금 더 사항을 설명드리면은 원래 그 현무2 사고가 난 이후에 그 2시간 후에 에이테컴스 한국 보유한 에이테컴스 2발과 미국 에이테컴스 2발 대응 사격을 했었습니다. 미국 사실 미사일. 그런 사고 나면 대응 사격은 좀 중지를 해야 되는데 2시간 후에 했는데 국방부의 대응은 가관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 7시경에 현무2는 썩보고 에이테컴스 4발 대응 사격을 했다. 아주 잘했다는 투도 한 것이죠. 원래 5발 했고 1발 사고 나고 4발 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마치 에이테컴스 4발은 아주 잘했다고 현무는 쭉 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합참부장하고 국방부 장관한테 7시 반하고 8시에 전화를 해서 왜 현무2 이 사고가 지금 그 강릉 시민들은 전쟁 난
공포 속에 사는데 왜 안 밝히느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대로 밝히라 했더니 9시 반에 이제 다시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아주 지역적으로 전체 종합 사항을 발표를 안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10시 반에 국회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민주당 국방위 차원에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국민들이 대다수 어떤 사항인지 알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출입기자단에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어떻게 국방부는 제대로 된 브리핑을 안 하느냐. 그래서 아마 오후 2시쯤 다시 현무2 사고에 대한 세부적인 브리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격 중지, 그러니까 낙탄 뭐 잘못 쐈으면 조금 중지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사격 중지 안 하고 계속 강행을 한 게 인명 피해가 없어서 그랬다 국방부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말이 안 된다는 그 뜻인가요? 네, 통상 사고가 나면은 예. 그 원인 규명을 하고 완전히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사격을 중지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아마 군에서는 안전평가를 한 2시간 하고 문제가 없어서 했다고 하는데 물론 에이테캄스는 현무2와 다른 미사일 체계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 1시에 또 그런 사격을 하려면은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시민들께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획이 변경되고 하면 다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사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은 압도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보다는 압도적 대응에 중점을 두고 한 것 같아요. 너무나 편협적인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잖아요. 그렇죠.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된다면은 그걸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압도적 대응을 한답시고 또 사격을 했던 것이죠. 사실 그 미사일이 그 현무2가 낙탄된 지점이 그 비행단 바로 옆에 있는 골프장에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약에 그것이 바로 우리 강릉시 중심가에 떨어졌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완전 대형 참사로 연결될 뻔했잖아요. 대응하려 하다가 우리가 뭐 자포가는 꼴이 되는 건데 압도적 그렇죠. 대응이 맞습니까 이게? 미사일 그래서 하나 저는 쏘는 게? 이것은 진짜로 부적절한 대응이고 이 중거리 미사일 대응 사격 이것은 완전한 작전 실패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응한답시고 사격한 것이 우리 국민 머리 위에 미사일이 떨어진 꼴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걸로 인해서 군은 미사일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떨어졌고 또 북한에게 또 오판의 기회를 줄 수가 있죠. 그렇죠. 오해할 수 있으니까. 미사일이 되게 센지 알았는데 저런 모양이구나 하니까 지금 오늘 또 미사일 북한에서 사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낙탄 때문에 올해 이번에도 그냥 쐈다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네요. 뭐 꼭 그거와는 관계는 없지만은 북한이 우리 군을 평가할 때 조금 더 평가절하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제일 관심이 가고 궁금했던 부분이 뭐 강릉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온 국민들이 이거를 왜 엠바고를 걸어놔가지고 아무도 모르고 SNS에서는 모든 영상이 다 돌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왜 이거를 즉각적으로 알리지 않고 엠바고를 했을까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야말로 경직된 국방부와 또 대통령 안보실이나 이런 데가 경직된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 계획대로 대응 사격이 한미했다면 엠바고로 해서 아침에 이렇게 대응 사격했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사고가 났던 경우는 엠바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즉각 국민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계획대로 5발이 다 성공적으로 발사가 돼서 정확히 사격이 됐다면은 엠바고가 유효한데 그 안에 사고가 난 경우는 바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알려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윤석열 정부 안보실이나 국방부가 경직돼 있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이렇게 안전을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1.4km의 낙탄된 지점에 앞에 보면 폭탄 탄두가 있습니다. 탄두.
탄두는 이번에 폭발을 안 했거든요. 천만 다행으로. 그게 폭발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추진제는 그것이 다 타면서 하염에 휩싸였는데 네. 탄두는 땅에 한 1m에 박힌 겁니다. 그것은 언제라도 폭발할 염려가 있잖아요. 네. 만약 그것이 폭발했다면 반경 한 500m나 한 1km 가까이 그 파편이 날아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 계속되는 겁니다. 예. 아침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금방 국민들에게 알리고 필요하면은 안전성 평가를 해서 대피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보에 대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에도 현무투 미사일 발사 도중에 추락 사고 있었다고 하던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기술적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때는 이제 사격을 했는데 그때는 해변가에서 사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 탄이 바다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도 바로 이제 언론에 그런 것들을 공표를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때는 아마 그 관성 항법 장치 자이로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그 당시 그거는 다 수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은 왜 지금 그랬을까요? 거는 이제 현무 2C라고 해서 예. 한 4, 5년 전에 요것은 생산된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그거와는 기술적인 거는 좀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요것은 이번에 사고 난 거는 그때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현무2 체계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요것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분석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예. 자, 의원님께서는 이번 사고 대통령실 이전하고 연관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있죠. 대통령실 이전함으로써 예. 광범위하게 안보의 공백이 생기고 현재 또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이 같은 지역에 근무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국방부도 허투루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근무 효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네.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대통령 바라보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나 같이 다.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안보실에서 한마디 하면은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이와 같은 자잘한 사고도 있고 기본이 잘 안 돼서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는 것이죠. 이번 사고와 후속 조치도 이와 같은 거와 연관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국방부 지금 회의실 지하 벙커 이게 지금 대통령실로 이전을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잘 대응을 못했다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네, 뭐 그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실 밑에 NSC도 어느 정도 구성이 돼서 작동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시스템보다도 그 사람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람이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안보실에 인원 장관이나 합참의장 다 그런 사람의 문제라고 보여지죠. 대통령실 이전 얘기도 좀 말씀드려보면 지금 계속 뭐 반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민주당은 최소 이전 비용이 1조 원이 넘는다고 하고 대통령실은 뭐 공을 하나 더 치고 있다, 뭐 부풀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496억만 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저도 1조 이상 든다고 이미 그때 저와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496억 이상 안 된다고 했던 거는 빨간 거짓말로 이미 입증이 됐고요. 지금 1조 원 든다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자꾸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네. 말이 맞지 않다 그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렇죠. 나머지 드는 거는 뭐 대통령실 이전과 관계없이 해당 부서에서 뭐 알아서 한 것이다, 뭐 부대 비용이다 하고 그렇게 개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은 대통령실 이전 안 했다면은 그런 예산이 들지가 않는 것이죠. 혹시 의원님 뭐 추가로 좀 찾아낸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엊그저께 한병도 의원님도 발표했지만은 예. 예를 들면 기존의 청와대에서는 소방서가 있었잖아요. 예. 그럼 그건 소방서도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한 11억 정도 추가된 건데 그것을 서울시 예산으로 전용해서 썼다. 이런 것들을 보고를 받고 언론에 발표했는데 예. 그런 것들은 사실로 드러났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 분야에서. 네. 그래서 한 1조 이상 지금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들어갈 예정인 거죠. 다 합하면은. 네. 돈이 그렇게 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고요. 자, 네. 또 질문 요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MBC가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김태호 차장이죠. 국가안보실 1차장이 네. 정식 치가 인가 없이 이제 그 피격 사건 관련해서 기밀을 봤다는 건데 이 부분 김병주 의원이 예전에 지적했던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말씀 좀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 김태호 그 1차장 같은 경우는 SI를 취급하려면은 SI 인가가 나야 되는데 예. SI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SI를 취급을 한 정황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직책은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직책인데 예. 그럼 그 보직이 되면은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은 자동차는 내 거라서 운전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아하. 아무래도 내 차라 하더라도 운전 면허증이 없으면은 운전을 하면 불법이 되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1차장 자리는 예. SI를 취급할 수 있는 자리인데 취급을 할 수 있는데 그거 승인 정확하게 떨어지지 승인을 않는데 받아야 했다는 되는 거네요. 거죠. 그런데 그 승인 없이 5월 10일 날 예. 대통령 취임하고 그 사이에 계속 다루었고 예. 5월 24일 날 또 보고서도 SI 보고를 받고 또 NSC 같은 게 열리면 SI를 다루거든요. 예. 계속 다루었죠. 그래서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했고 국방부에 감사를 요구했는데 감사를 아직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엊그저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따져봤더니 아니 아직도 국방부가 그걸 조사를 안 해서 앞으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감사원 감사요? 예. 그 최근에 그 유병호 그 사무총장 문자 메시지 논란이잖아요. 네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실하고 감사원 행동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감사원은 독립기관이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도 그 감사원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라고 선긋기를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관련되는 내용을 청와대 수석하고 문자로 계속 교감을 하는 것은 대통령실로부터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지금 감사원이 선봉장이 돼서 여러 가지 감사와 정치 공세의 선봉장이 돼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네. 감사원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